자,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논제부터 읽어볼게요. 1-1번.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것을 근거로 제시문 나의 기억과 제시문 다의 니은을 비판하시오. 자, 그래서 제시문 가를 요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기억과 다의 니은을 비판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시문 나의 기억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 니은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비판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기억에 해당하는 종우월주의라는 부분이 제시문 전체에 걸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 읽어서 비판을 해주면 되는데 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디까지 써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일부, 제시문의 일부일 뿐이고, 특히나 2번 문제에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를 다시 한번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니은을 이 제시문 전체로 보고 이걸 비판을 해버리면은 1-2번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1번 문제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는 점, 그것을 캐치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여기 심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앞부분은 요약만 신경 쓰면 되겠구나. 뒷부분은 여기 뒷부분이 되겠죠. 이 뒷부분은 나중에 생각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 리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이론이다. 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가 1840년에 주장했고 다른 말로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즉,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 리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비 법칙, 식물 성장. 여기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부족한 것이 뭐 성장을 결정한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 전체적으로 요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에서는 다르죠. 어디 식물에만 해당하는 법칙이겠는가?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도 성장과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식물에서 동물, 인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영향도 최소량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확대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에도 이 생태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앞에서 얘기한 동물과 인간 이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도 사회나 국가의 영향도 여기 앞에 나왔던 거 다시 반복하는 거고,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리비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이제 1문단 설명한 리비 법칙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죠? 이제 다만 앞에서는 이제 성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여기다 쓴 게 좋겠죠?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도시도 생태계다라고 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여기까지.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하려면 상위 포식자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싼 집, 헌집, 그리고 작은 집이 있어야 등등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식물이 아니라 생태계와 사회국가 그래도 이 논리를 확장하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성장이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지속 가능성.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주제는 리비 법칙이겠죠. 리비 법칙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것을 첫 문단에서는 식물의 성장, 식물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걸 확장해가지고 생태계와 사회 국가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이번엔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고 요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표현해서 빠뜨리지 말고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는 이런 내용인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시문 나와 다도 이런 확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보는 관점이 비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판하는 식으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 자, 기억에 종우월주의는 비판의 대상이죠. 종우월주의는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고 상습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동물 학대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별개로 모든 종이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는 기본 원칙에서 예외라도 되듯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인간만 다른 것처럼 생각하듯이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 이면에 이 같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중요한 내용을 먼저 설명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우리 모두 다 생태계라는 거죠. 자연이라는 생태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미리 얘기가 좀 그런데 다에서는 당연히 사회나 국가나 사회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죠. 자, 나에서는 자연과 생태계 지속 가능성에 관련해서 종우월주의를 비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사회나 국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많이 풀면 이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캐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이 부분이죠. 많은 종이 개체 감염과 과다한 소비로 멸종에 이르렀던 것처럼 인류 역시 스스로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이 지속 가능성 아닙니까? 그죠? 지속 가능성.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비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간의 오만과 더불어 이 부분은 괄호친 거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스스로에 대한 부정은 그러니까 인간도 생태계 안에 있는 하나의 구성원일 뿐인데 스스로 부정한다는 거죠. 왜? 스스로 멸종을 초래하려고 하니까 자기 파괴적으로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진정 부끄러워해야만 한다. 이를테면 서식지 파괴와 과잉 소비, 개체 감염과 외래종의 만연,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또다시 전 지구적으로 대규모 생물 종의 멸종 과정이 진행 중이다. 과학자들이 이같이 믿기지 않는 생물 다양성의 상실의 주된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리비의 법칙에 의하면 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인간만이 최상위 포식자고 나머지 하위 존재들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이런 상태가 스스로 생태계를 파괴, 멸종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결합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면 종우월주의는 동물의 위계적 개념인 하등동물과 고등동물로 분류하게 되고 이 서열의 최고 단계에 인간이 자리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게 이제 종우월주의의 내용이죠. 이는 동물의 복지를 외면하게 만드는 그릇된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1문단이나 2문단이나 기억의 종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제시문 가에 있는 리비의 법칙으로 다시 재해석해줘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종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제시문 나를 모두 쓰면 돼요. 여기서는 모두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의미를 대응시켜서 쓴다 그러면은 생태계 부분에서 상위 존재, 하위 존재, 여기 상위 포식자와 하위 존재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상위 포식자만 이렇게 중시하고 인간만 오만하게 하위 존재들을 모두 이렇게 과잉 소비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이런 종우월주의
이것은 비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종우월주의가 이렇게 분류하고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멸종하게 된다. 이런 논리 흐름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자연 생태계에서의 어, 내용이 제시문 나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시문 단데 안 봐도 우리는 사회와 국가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미리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다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하고 있군이라는 이 부분을 비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시문 다를 다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우리가 리비의 법칙으로 적용해가지고 이거를 다 해석을 해주면은 출제 의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단의 이익을 숭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비판을 하는데 단지 리비의 법칙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적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주고 그 부분만 비판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제시문 다 한번 읽어보면서 너무 길긴 한데 빠르게 읽어보면서 어디까지 써야 될지 고민해 봅시다. 자, 영경. 중국 지역인 것 같은데, 영경에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청과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 있으며 점포 안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러 온 것 같다. 또 동학묘, 윤복사 등지에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라고 해서 그냥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다가 의미 부여나 평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빨리 읽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는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하고 있군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에 여기 니은을 얘기하는 사람이 비판 대상은 시장이에요. 중국의 시장이에요. 이걸 보고 말단 끄트머리죠.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말단 끄트머리에 이익만을 숭상하고 있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이걸 다시 또 재반론하고 있어요. 자, 무릇 상인은 산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하나이지만, 여기 상이죠, 상. 하나이지만 이 하나가 나머지 세 부류의 백성을 소통시킴으로 열의 세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리비 법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모두 다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상 이거 죽여버리면 나머지 같이 죽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분단에서 요 오로지 말단의 이익 등등 이 부분을 비판하는 근거가 하나 나옵니다. 그죠? 산업공상 모두 필요한데 이 어떤 상업을 우리가 상업 시장 이 부분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 물건은 모두 쓸모없는 줄 안다. 그러나 무용지물을 사용하여 유용한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유용하다는 물건은 거의 대부분이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돌아다니다 쉽게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상 안에서 세부 내용이죠. 상 안에서 상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안에서 상업 안에서 유통에 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비의 법칙을 여기서 쓰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리비는 산농공상 이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상업 안에 유통의 문제를 얘기는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이므로 백성들이 적지 않고 갖춰지지 않은 토산품이 없다. 그럼에도 산과 물에서 생산되는 이로운 물건이 전부 세상에 나오지 않고 그쵸.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유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방법도 잘 모르며 날마다 쓰는 것을 팽개친 채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서 중국의 수레말, 주택과 단청,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해버린다. 중국이 사치로 망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수함으로 인해 쇠퇴할 것이다라는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업의 세부적인 내용이죠. 그 안에 상업이 중요하긴 한데 상업을 무시하지 말자 얘기해놓고 그 안에 우리나라의 상업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한가? 검소함이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이지 자기에게 없는 물건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을 일컫지는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아무도 안 사니까요. 시장에는 산호 같은 물건의 값이 정해져 있다. 거래가 안 되니까 값을 모르죠. 자,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는 떡과 엿을 사 먹을 수가 없다. 유통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비율이 가격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현실이 정말 우리의 검소한 분석 때문이겠는가? 이것은 그 재물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이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못 쓰네. 유통을 못해서 재물을 못 쓰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쓸 줄 모르니까 만들어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물이란 우물에 비유할 수 있다. 물을 퍼내면 우물에는 늘 물이 가득하지만 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우물은 말라버린다. 이 뭐예요? 우물의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물의 지속 가능성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써야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안 쓰면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말라버린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 여인이 배를 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유통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릇이 찌그러져 이를 개의치 않으며 기교를 부려 물건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 나라에서는 농기구나 그릇을 만드는 기술자가 없어져 기술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이거 산업공상 중에서 공이죠. 중요한 순간에 이 공이죠, 공.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농업이 황폐해져. 이게 뭐예요? 농이죠, 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이 망해버리면 공업과 농업이 모두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 연결입니다. 그래서 산업공상 내 부류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같이 다 죽는다는 거죠. 중량. 지금 종각에 있는 종로 내거리에는 시장 점포가 연이어 있다고 하지만 어, 그것은 채 1, 2도 안 된다. 중국에는 내가 지나가던 시골 마을은 거의 몇 리에 거쳐 점포로 뒤덮여 있다. 사리가 아마 1km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1, 2도 안 된다. 250m. 그죠? 네, 운동장 한 바퀴 정도 돌면 한두 바퀴 돌면 250m 정도 되겠네요. 그만큼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곳으로 운반되는 물건의 양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유통되는 것보다 많았는데 이는 그곳 가게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재물이 유통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있다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제시문 다에 있는 이 니은을 비판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이 산업공상 중에서 이 상업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이런 유통과 관련된 얘기를 쓸 게 아니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문단에서 비판의 근거들이 나온다는 거죠. 상업을 무시하니까 기술도 잃어버리고 공이죠. 그 다음에 농업도 황폐해지고 그죠? 어떤 뭐 재물, 물건들을 개선해서 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죠? 농업도 황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죽자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1번 문제에서 포함해서 썼다 그러면 2번 문제에서 낭패를 봅니다. 2번 문제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설명하는 사람은 뭐 괜찮지만은 직접 시험장에서 답안을 쓰는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시문을 읽는 것도 읽는 거고 해석하는 것도 해석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써야 될까 고민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점수화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이 우리의 당락을 결정하게 만드는 전체 시험지를 성패에 가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실제로 수험생들도 이 부분 직접 답을 쓰는 학생은 이 부분에서 가장 어디까지 써야 될 것인가? 제시문 다의 리은을 어디까지 내용을 끌어와서 비판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학생은 결국에는 실패와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고민하지 않는 학생은 나중에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논술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계속 겉핥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문제 잘 못 썼다 하더라도 이 부분 때문에 잘 못 썼다 그러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희망을 가지고 1번 문제 이렇다는 거. 그다음 1번 문제 예시답안 한번 보면서 좀 비판 한번 해봅시다. 예시답안 다 좋은 게 아니니까요. 자, 1번 봅시다. 1번.
제시문 가는 리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리비 법칙은 이 주장이죠, 그죠? 이게 너무 좀 간단하게 정해져 있는데, 리비 법칙은 식물의 성장과 식물의 성장 관련된 것으로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굉장히 뭐랄까 친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글자 수, 답안의 글자 수가 여유가 있다 보니 친절히 쓰고 있어요. 이것을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한다. 근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짧게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법칙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할 수 있다. 연결이 되네요. 생태계까지 확장을 하는 겁니다. 식물이었는데 생태계, 그리고 성장이었는데 지속 가능성,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 살아서는 안 되며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최하위 존재도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얘기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생태계만 확장한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도 있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언급이라도 해주지 그냥 아예 빼버렸네요. 좀 아쉽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의 예시를 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사회 국가에도 확장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게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는 생태계고 하나는 사회 국가인데 나는 생태계고 그 다음에 다는 사회 국가의 역량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비판해주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고 그죠? 이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더 읽어보면 리비의 법칙을 근거로 할 때 재심은 나의 기억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첫 문장은 아주 잘 쓰고 있죠. 비판을 어떻게 하냐? 비판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우월주의는 인간이 자신을 자신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와 편견으로 자연의 파괴와 생물의 다양성 상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뭐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보다도 다양성 상실을 초래한다. 이 부분만 우리가 쓰면 나머지 내용은 굳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이런 식으로 채울 필요 없이 다른 문장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스스로 멸종 파괴한다. 그런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뭐 이렇게 종우월주를 설명하는데 이걸로 활용할 필요는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키워드다라는 거고, 또한 동물을 하등동물과 고등동물로 나누어 하등동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 버려서 이렇게 위계를 정해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또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포함시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한편 재심은 다의 니은 산업공상 중 상을 말단 최하의 존재로 보아 상업 활동을 가치 없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문장에서 비판의 관점을 잘 정해주고 주장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상업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산업공상에 속하는 모든 등등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지속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비판의 관점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써도 될 텐데 괜히 예를 들어 이런 얘기 쓰면서 뒷부분에 비판의 내용들이 좀 충분하게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상 중시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식으로 쓰기보다는 상을 중시하지 않으면은 공이 죽으면 농도 죽고 그렇게 되면 모두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텐데 너무 간단하게 비판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다반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많이 가져와서 그대로 옮겨 적은 듯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내용, 이런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내용을 쓰면서 이 비판의 내용이 많이 빈약해졌다라는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합격하는 데는 합격 수준의 답안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한데, 다만 이제 이상적인 수준, 예, 어떤 것을 지향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대학 제시 답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조금 수정할, 보완할 여지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1번 문제는 끝이 났고, 자, 2-2번 문제를 봐야 될 텐데 2-1번 문제는 조금 길기 때문에 한 호흡에 가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여기서 끊고 1-2번 문제를 다시
고지카지야 이거. 예, 1-2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1-1번.